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오전 6시 18분입니다. 벌써 23년도 끝이 나네요. 오, 참 대단합니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인가요? 그거 되게 핫하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또 영화관에 가서 좀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화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전두광 역을 맡으셨던 배우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배우님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참 재밌었는데요. 정우성님도 멋있었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두광이 나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군세 쿠데타들 자기네들 이제 목숨을 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무책임한 그런 사실 정부의 대책이 더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그런 무책임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떡락한다고 했죠. 요즘 뭐 떡상하니까 코인들도 막 이제서야 막 이제 좀 막 떡상한다 했죠. 뭐 몇십 배 간다 했죠. 몇 배 간다 했죠 하면서 막 신규 유튜버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래되셨을 것이고 뭐 저도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듣보잡 유튜버지만 그런 것들을 한마디 한마디를 좀 짊어지고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끔가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제 이슈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덜란드 방문한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비현역이 편역 입대 잘 가시고요. 뭐 크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12월 13일 FOMC 회의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요즘 이제는 뭐 금리를 올릴 거냐 떨어질 거냐 인플레이션이 그래 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세션이 올 거냐 말 거냐 저는 가볍게라도 온다는 쪽이고요. 오면 어떻게 올 거냐 그렇게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금값도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달에 여러분 코인 시장에 돈 들어옵니다 라고 하고 10월 달에 이때 안 사면 언제 살 거냐라고 도대체 강력하게 멘트를 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수익을 즐기고 계실 겁니다. 물론 종목을 탁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눈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그냥 꾸준히 부담해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12월 23년 10월 달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좋은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갔었죠. 그죠? 약간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말에도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잡지 말고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어가시면 된다. 알트코인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리고 특히나 NFT 종목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알트코인의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저희 종목들도 수익이 좀 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종목들보다 더 많이 난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수급적인 측면, 차트만 보면 그렇게 뭐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가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로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뭐 하여튼 수익 가셨던 분도 축하드리고요. 새벽이다 보니 말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과 물가지수 발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코인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참 요즘 뉴스를 보는 게 이슈를 보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네. 그다음 자 일정도 올려주셔서 봐야겠죠, 그죠? 뭐 툭툭툭 뭐 관련주 크게 뭐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별 이슈들은 안 볼 거예요. 개별 이슈들은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크게 환율부터 차트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이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싸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오를 거다 말씀드렸고 왔다 갔다 이 두 번은 잘 모르겠다.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 1320원 정도에서 1260원 정도 사이. 그래서 1260원 정도 오게 되면 전 싸다는 말씀을 표현을 쓸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비싸다는 말씀 표현을 쓸 거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뭐 크게 원달러 환율은 크게 지금 신경 쓸 만한 무엇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환율이 왜 이렇게 높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이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높은, 비싼, 가치가 높은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슷해지거나, 원래 이제 한국과 미국의 지금 장기 성장률이 비슷해질 거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차츰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1200원대, 1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엔화입니다. 엔화는 드디어 9원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를 바꿨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8.6. 실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 인증도 했고, 실제로 엔화 현찰로 바꿨습니다. 네, 은행에 가서 뭐 환율 수수. 근데 당시 이제 엔화가 없어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가 없어 5,000원짜리를 막 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엔화도 많이 반등을 했고, 나중에 한 9.7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엔화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환투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묻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시간이 약이야. 그냥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거의 무조건. 엔화가 폭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있죠. 후지산이 터져서 일본이, 도쿄가 거의 망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엔화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엔화랑 환율 차익이 만큼인데도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 유지한다는 것은 아마 내년에는 1,000원을 넘어서는 이 1,1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참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잡스러운 것들. 그죠? 김피비? 아, 진짜, 에임리치 그 사람은 진짜 역겹다. 말하는 거 보면. 한 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선동하면서 막 자 틀렸으면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뭐, 자기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달러! 네, 엔화 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또 크게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3개 나와서 꼬라박으면, 이게 깨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깨지지 않고, 여기를 지금 웨이브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62,000 정도를 치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 당장은 폭락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가 살짝 지금 다이버스 나올랑말랑 고정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평 비율 자체가 단단하죠. 그래서 당장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올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도 뚜렷한 악재가 없다. 그래서 아마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내상 요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여기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이거 봐봐. 여기서 쇼프 잡았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우, 무서워. 자, 근데 여러분들께 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나중에 이탈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탈 될 때는 조금 이제 숏 포지션을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때는 코인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같이 빠질 건지, 아니면은 코인이 정말 불장에 나타날 건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뭐 섬세하다. 아마 내일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한 16,000 살짝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요즘 16,200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버 조정이 좀 나오네요. 그죠? 슈팅이 너무 강하게 나왔으니까 조정이 좀 나올 만도 하지. 와, 강력하게 상승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우리 코인도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죠?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원래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없다, 나스닥 돈을 좀 몰린 그런 상태가 되고, 지금 또 코인으로 좀 돈이 몰리면서 실버와 골드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는 적당히 익절을 했던 그런 상태니까 그렇게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나 AOC는 아직도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오케이.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자, 마지막 고점. 그래요. 자, 애플. 하하, 그래요. 네, 요 마지막 5파.
안 나오길 바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그냥 눈에 살짝 보여가지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뭐 답이 나오겠죠. 다만 우리 전략은 안 사면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 주식 안 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좀 물어보셨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요, 그때도 생방송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정찰 버그세요. 이게 뭐 이제 넣는 거에 뭐 아까워 하노. 그죠? 근데 22만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쫄면 안 된다니까? 이걸 버티면 올라간다고. 이런 애들. 버티면. 네,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만 5천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고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만 원에 잡아가지고 시간이 몇 년 지나서 60만 원 뽑는 건 성공인 거라. 주식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기서 사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맞을 때는 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뭐 쏘쏘하게 흔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짜리가 아마 5짜리 밑으로 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도 한번 슬쩍 발을 하나 담가 보셔도 뭐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좀 여기서 박스권 흔들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보통 흔들어요. 그리고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 너무 나쁘게 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안티가 좀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막 나가는 분들이 에코프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자리들은 뭐 시간의 약입니다. 저는 만약에 앞자리가 4 밑으로 빠지게 되면 강하게 매수 시황을 드리겠지만 일단 또 여기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일단은 가능성은 좀 있다.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구간들은 한번 도전해 봄직하다. 근데 조금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년이 넘어가면 25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가 아마 좀 반등을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풍제는 박살났네요. 그죠? 어휴 참 누구냐 이거. 네, 뭐 이 정도. 네. TMF 자 맞죠? 많이 올랐죠? 그죠? TMF도 네, 뭐 당연히 올라야 되는 애들입니다. 올라야 되는 애들. 뭔가 라부 마찬가지죠, 그죠? 라부도 뭐 일단은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게 미국 주식 중에 그나마 괜찮은 애들인데, 근데 이제 3비수라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계속 녹아버리거든. 뭐 한 50만 원 정도 넣어놓고 잊어버리든지, 뭐 그 정도는 날려도 되잖아. 근데 이게 3배수에 3배수에 3배수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50만 원이 나중에 뭐 5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노는 거는 뭐 말리지 않겠다. 오야 그렇네요.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채권주죠? 채권 관련된 이거 엔화로 미국 채권 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엔화도 오르고 미국 채권도 오르고 더블이죠. 엄청 올랐네요, 그죠? 근데 뭐 실제로 채권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30%, 20% 넘게 올랐네요. 아싸비 역시 최고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그래요. 에코프로도 나중에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좀 잡아봐도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많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건 팔아야 될 자리에요. 네. 에코프로 BM은 이제는 좀 물량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갈까 말까 이거 그냥 미련 두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툭툭툭 팔아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그렇게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든 말든 니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물량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라도 파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잡으신 분 계시다면. 그래도 좋은 자리 또 올 거야. 이마트도 많이 올랐다 빠졌네. 그치? 오케이. 위메이드. 코인과 같이 가는 위메이드. 좋아요. 네. 시젠. 셀트리온도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 그죠? 잡아도 된다 그랬다. 놀림목 나오면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네요. 오, 재밌네요. 그 정도? 뭐 툭툭툭툭 보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나쁘지 않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죠.
툭툭툭 봐도 뭐 그냥 살까 말까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살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요. 뭐 이 정도. 대한항공도 추천드렸었어요. 여기서.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20, 30%. 뭐 코인 보다 보니까 30%는 뭐 예산일 같은데, 그죠? 하이트질로. 오케이.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코인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강세 이후 행보하고 있습니다.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희가 보고 있던 5만 달러 인근은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추세가 워낙 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편하게 사기가 조금 그렇다 해서 좀 횡보하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F 와우 그죠? F 와우 지금 살까요? 이건 뭐 정찰은 봐도 되겠지만 이제는 환물 가버렸다 그지? 슈팅이 나오고 눌림 뭐 이게 우리 공식입니다 그죠? 이오스 살까요? 와우 이오스 차트 참 구대기지만 하방 경직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등장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노릴 때 이럴 때 노리는 거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오스가 좀 다지는 그림이 나와서 다시 한번 돌파 나오는 그림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오스는 내년 봄쯤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매력적일 겁니다. 제가 이오스를 안 보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오스 지금 저따라 사실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오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안전한 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고요. 당장 막 슈팅이 막 나와가지고 뻥뻥뻥 치면은 좀 더 올라서 20% 30% 더 먹어도 여러분들이 결국 토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 버텨서 모으셔서 나중에 크게 드세요.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올라서 이 정도 2400BTC까지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좀 일절 좀 하고 당연히 일절 좀 하는 거지. 그 남은 거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버셔야 돼요. 잔쌤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벌어서 차를 사고 벌어서 집을 사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 다 써버려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나서 지금 돌릴 수 있는 유동자금이 몇천 단위가 된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그렇게 좀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 3년 뒤에 같이 진짜 우리 뭐 한 몇 억씩은 모여가지고 벌어가지고 같이 나중에 리조트 들어가고 해요. 그렇게 돼야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그죠? 한쌤은요 꿋꿋이 그렇게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곧 죽어도 비싼 건 사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노려보셔야 그나마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존버하면 된다니까 웬만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높은 자리에서 사버린 그 존버랑 물려가지고 존버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뭐 플로우도 나쁘지 않다. 그죠? 이오스랑 플로우가 좀 비슷한 모양이네요. 에라이. 클레이튼이랑 차 똑같죠? 지금 NFT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NFT 종목 힘을 내고 있고, 지금 NFT 종목들에서 클레이튼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클레이튼 아마 여기서도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클레이튼. 제가 클레이튼을 좋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요때, 그러니까 올 가을 제외하고는 예전에 막 천원 갈 때면 다 팔아 말난리 쳤었는데, 클레이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봐봐.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럽잖아요. 봐봐. 이게 들어갈 때 부담스럽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상방의 여력이 지금 많아요. 흔들려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서 바로 쭉 간다, 보장한다, 이거는 못 하겠어요. 아직도 흐름은 괜찮고, 흔들리더라도 상방을 볼 여지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돈 막 무리해가지고 막 수천, 막 수억 땡겨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백만원 정도만 돌려도 여러분들 수중에 수천만원 이상, 어쩌면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을 팔고 너무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뭐, 계속 그건 너무 올라가면 주식도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지, 뭐. 그죠? 네. 자, 오늘 넘어가죠. 네. 리플도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좋다 그랬죠. 그죠? 리플이 이제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도 리플 여전히 강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95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올라갔다 왔으면은 이제는 뭐 손에 나면 안 되겠죠. 익절하고 10% 넘기, 15% 정도 올랐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 여기였으니까. 그렇죠? 익절하고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 익절하는 습관,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차트를 맞추는 습관보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눌림목들 쫄지 않는 습관. 분석했었으면 우리 정찰을 넣다 보면 좀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와, 멀티버스 X 이제 봤는데 이거 엄청나게 올랐네요. 와, 우리가 멀티버스 NFT 종목이죠. 아까 뭐 ETF라 했나? 봐봐, 언제 반을 봐봐라. 5월달. 멀티버스 X 5월달에 여기였는데 저기 나왔다. 슈팅 강력하게 나왔네요. 뭐 축하드립니다. 비트토렌트 장난 아니죠. 제가 요것도 슈팅 나온다고 방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건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거의 이제 완벽한 김치 코인이거든. 그리고 한틱이 지금 이제 5%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에이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아발란체 마찬가지. 아발란체도 저희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언제부터 봤나? 3월 달부터. 솔라나 10만원. 솔라나 10만원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솔라나 10만원 얘기하니까 상상이 안 됐죠. 근데 이거 20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역시나 뭐 나쁘지 않고 흐름도 좋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봐봐. 비트 안 잡아도 이렇게 여기서 잡아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제가 알트코인 노래라고 말씀드린 게 언제예요? 12월 초부터 계속 알트 그랬잖아. 비트가 슈팅 나오면 획마면서 알트장 나올 거라고. 도지 마찬가지고. 도지 아직 힘 여름 남아있어요. 아직도 크게 빠질 거 아니야. 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CM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잠깐만. 와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폴리곤도 이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네요. 폴리곤도 사셔도 된다 했죠? 그죠? 요 조정까지, 눌림목까지 딱 줬네. 깔끔하게. 요때죠? 그죠? 눌림목 잡았을 때. 쫄지 말고 들어가야지, 이때. 그래서 봐봐요. NFT 종목도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 그죠? 한쌤 이 정도예요. 허허, 그 정도, 네.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 준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준님이 요즘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해 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사기판이야. 반사기판인데, 반사기판이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우리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다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도전해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혹시나 또 나중에 또 하늘꽃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마음 졸이가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웨이브는 언제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도니까 나중에 또 코인보다 너 주식시장에 나왔다 뭐 이거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쵸? 뭐 다들 좋아가지고 뭘 할 말은 없어요. 열려있는 가격대를 말씀드릴까? 여러분들 한번 미쳐가지고 자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칸택시 이렇게 내리면 되나? 이렇게 내릴 수 없나? 없네요. 멀티버스 X는 일단은 10만원 정도까지 열려있고요. 열려있다는 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능성 있다는 뜻입니다. 샌드박스도 이래 사도 된다 그랬죠. ETF 종목입니다. 샌드박스도 뭐 2,500원, 많게는 3,5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번 턴보다는 저는 아마 리플을 가을에 강했기 때문에 가을까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오픈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를 완벽하게 하나의 파동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여기 가지고 빠지면 여기에요. 빠지면 200원. 그러니까 로한 모아님은 도가 내버린 거야.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좀 뭐 당장 권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성 있는 자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토렌트는 안 볼게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졌죠. 에이다도 사실은 제가 300원 이때 얘기하면서 막 에이다 지금 왜 사냐 미쳤냐 제정신이냐 해서 저거당 500원 정도 말씀드렸고 300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여기 한 170원까지도 열리게 됐긴 해. 요거 거래소랑 믿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도 관심 있게 보다가 사실 제가 이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 여기다가 뭐 조정을 좀 주고 횡보성 조정을 주다가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이단은 700원대 자리를 주게 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700원이 아니라 700원 되면 813원, 그러니까 700원대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주게 되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보역을 치고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거든. 여기 지금 요 웨이브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3파 연장파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면 여기서는 좀 약해지다 이렇게 나오고 조정이 좀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 잘 이런 모습 나오게 되면 여기 잡아봐야 돼.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 익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도 다시 사기에서 익절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캐시 마찬가지고, 이 캐시를 모르겠다. 잘안 뛰네. 이더리움 넘어가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도 ETF 종목이죠?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는 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코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늦게라도 알트코인 좀 살펴보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애들을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 엑시 인피니티를 한번 도전해볼까? 이미 좀 많이 올라버리긴 했어. 5천에 더블 올리긴 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수급이 있잖아요. 요거 좀 건드리고 있거든? 이제 다이버스 크게 그리고 있기도 하고, 지금 주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사고 보자라는 종목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 요거는 사실,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요거는 좀 가벼워서, 슈팅 빵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개개거리든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것도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게 수급을 좀 안정적인 것들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스테픈 마찬가지고요. 뭐 다들 그래요. 수위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수위는 안 올란다. 엘프 어마어마하고. 네오도 17,000. 심지어 그 누구냐. 지금 폴리곤도 괜찮습니다. 폴리곤도. 제가 NFT 자꾸 ETF라 간다. 이걸 빼가지고 NFT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팀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버렸어. 그죠? NFT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 있네. 12월 8일 알트코인 이야기도 12월 5일. 그죠? 12월 8일, 11월 5일 최근에 했구나. 그죠? 보시면 그죠? 요때네. 11월 5일, 12월 8일. 아직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워레저도 많이 올라버렸네요. 부담스럽죠,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 지금 일단 말씀드리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3에 대한 파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없이 그냥 쭉쭉 가버릴 가능성. 그리고는 조정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5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는 조정파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크게 보면 바닥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미우스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TC 시장에도 좋은 그림 나왔고, 아이오타도 엄청 많이 올라버렸네요. 그죠? 부터그래프 이런 애들도 많이 가고, 헤데라 시그래프죠. 이제 지금 바닥에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들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혹시 압니까? 부러져 버릴지. 가능성 있죠. 근데 이게 10%가 넘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도 지금은 여기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 차트적으로. 근데 이제 주봉이나 큰 거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바로 쭉 사고 그냥 사가지고 쭉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 마음이라기 간사해서 내가 사면 암호 일단 쭉 올랐으면 좋겠지. 계속. 근데 이런 게 파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정파를 기다리는 게 맞기는 한데, 조정파가 내가 딱히 원하는 조정파가 나올까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긍정적이고, 하지만 요런 IQ 같은 애들은 힘이 쭉 빠져 보인다. 그죠? 요 힘이 빠진 애들도 좀 있네. 아직 괜찮네.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네, 어떤 걸로 할게요.
아이콘 뭐 왔다 갔다 이런 꼭다리에서 사면 이게 마음이 아파버리는 거야. 440원에 만약에 샀다. 거래량 터진 거 보면 누군가 샀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320원까지 20%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불상사가. 조정파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데 빈손으로 있지는 말아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흔들흔들 해도 이런 자리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또 우리가 기분 좋잖아요, 요즘. 그죠? 또 다시 상승장 오랜만에 맛보는 불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1월 초까지 이 시장이 연출될 것 같아요. 1월 초까지 연출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과거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옛날 저희들이 이제 거의 처음 시작했던 이 시절에 요 모습들, 요런 모습들이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할때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사겠어. 근데 뭐 네가 한국 주식이 더 좋다며. 한국 주식도 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긴 좀 많은 돈을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수익이 나고 이 조정파가 한 번은 등장할 거거든요. 요때 돈을 한번 담아보세요. 한 번 나올 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는 한 번 정도의 조정은 나올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언제 제가 방송을 켜놓고 항상 24시간 감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대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빵 나오게 되면 이제 요 정도 자리에서는 쫄지를 가면 들어가 3번 더 올릴 겁니다. 그때는 꼭 팔고, 이게 나오고 나서 들고 이렇게 꺾일 때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공식이, 이게 나오고 나서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자 외치면 안 되고, 이건 마지막 거 5파를 먹으러 들어가는 존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체 파동을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천천히 또 모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자, 뭐 지금 뭐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